첫 번째 발표는 강원지역 보안내자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 김재성 센터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성 센터장님은 아시아 바이오인식 협의회 의장 및 TTA 정보보호기술위원회 TC5 의장이시며 정보보호 및 바이오인식 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기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장 김재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IT의 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보안 내자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강원 지역의 정보보호 현황하고 저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안 내재 두 가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원도 경우에는 이제 총 중소기업이 파악된 바를 2017년에 한 1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춘천, 강릉, 철원, 원주시에 이제 거점 특성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7월 24일자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이 돼서 원활한 이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다른 사업들이 국경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정보보호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경우에는 레저 휴양 분야 쪽이 굉장히 좀 관광 쪽으로 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강릉, 속초, 춘천이 가장 이 방문객이 제일 많은 도시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 강원 지역 이 중소기업이 보통 사이버 침해에 좀 취약한 이 경우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한 88.5%, 그 다음에 강원이 한 0.9%밖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 또한 사실 수도권의 55%, 지방의 한 44%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작년 9월 달에 저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개소가 됐고, 8번째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충남하고 경북이 개소가 됐고, 저희 강원센터에서는 전달에 이 강원 보안 내자를 위해서 연구회를 발족하고 워크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는 매칭 펀드가 국비가 과기부가 2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인 강원도에서 2억을 투자해서 총 4.3억 정도로 해서 인원은 한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자문위원회하고 연구회를 또 발족한 바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로는 이 대상 기업, 중소기업들을 이제 수요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이제 작년도는 이제 개설을 해갖고 춘천에 좀 많이 국한을 했는데, 올해는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주하고 강릉 권역으로 해서 한 60% 정도를 레저, 휴양,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좀 공략을 해서 이런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수요 발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 서비스라는데요. 첫 번째는 PC 보안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라든지 PC의 개인정보 삭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홈페이지 보안 점검을 통해서 위변조를 점검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가서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을 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라든지 정보보호 정책을 가이드한다라든지 기타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들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작년에는 웹취약청 70건, 현장 방문 40건, 민감정보보호조치 50건에서 여기 한 4개월에 걸쳐서 수행한 성과고요. 올해는 대폭적으로 해서 웹취약자 230건, 현장 컨설팅 155건, 민감정보보호조치 115건을 컨설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교육과 세미나도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한 150명의 중소기업과 대학생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제고를 위한 세미나도 한 10회 이상 지금 목표를 잡고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저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그 보안내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비대면 헬스케어 K-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정망 구축입니다. 요거는 아마도 내일 2일차 TTA ISR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가 증가돼서 고독사 또는 이제 돌연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서울대학 병원하고 한번 조사를 했어요. 분명히 이게 돌연사가 있었을 때 전조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환자가 느끼는 증상 중에 이제 뭐 가슴 통증이나 가슴이 뛴다라든지 숨이 차다라든지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 심장에서 나오는 전류인 심전도를 갖고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조 증상을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생체 신호를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이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문제점으로는 이 작년도에 이제 강원도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가 지정이 됐지만 저희가 강원센터가 살펴보니까 아직 그 의료기기 업체가 됐던 이쪽 관련되는 헬스케어 연구기관들이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 좀 내재화가 덜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들이 사실은 기기 내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보험심사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보안 조치가 강화가 될 필요가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이 디지털 병원, 의료기기 내에서의 정보 서비스들, 그 다음에 사람 간에 대한 신원 확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보안 취약점들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례로 이제 2017년도에 실제 미국에서 발생이 됐는데 삽입형 심장 박동기와 게이트웨이에 비인가된 사용자가 원격으로 공격을 해서 부적절한 맥박수 조작을 해서 쇼크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있었고요. 또한 다음과 같이 5단계를 거쳐서 해커들이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례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 쪽이 특히 이제 이 바이오메트릭 쪽인데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인식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인 얼굴, 홍채, 지문, 정맥을 통해서 개인의 신원 확인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행동학적인 특징, 즉 음성, 서명, 생체 신호, 걸음걸이 등과 같은 행동학적인 특징을 갖고 개인을 신원 확인하는 보안 기술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에 있는 신체적인 특징을 이용한 바이오인식 기술은 위조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오른쪽에 있는 행동학적 특징은 또 정확성에 대해서 이게 이 무브먼트하고 어떤 프리퀀시를 갖고 특징점을 퓨처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확도 측정 면에서 좀 약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생체 신호란 심장 또는 뇌 또는 근육 등에서 발생되는 정기적, 물리적, 광학적, 화학적인 시그널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바이오 시그널이 개인을 식별하는 유니크닉스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심정지나 부정맥, 산소 포화 등과 같은 헬스 인포메틱스, 헬스 정보를 건강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헬스 모니터링 정보로서도 유익한 데이터로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은 사실 아시아 쪽에서 이제 좀 생체 신호를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모든 신체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다 포함을 해서 동공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 그 다음에 족이나 손에서 나오는 건강 정보도 다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IEEE나 페이퍼에서는 이런 뇌나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바이오 시그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에서는 이제 심전도하고 심박수에 대한 생체 신호를 갖고 눈여겨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니크닉스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전도 파형을 보면 이게 이제 원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PQRST 파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심장이 뛸 때 이 피크점 있어요. QRS 요 파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뭐 운동을 격하게 했다라든지 알코올을 섭취했다라든지 담배를 폈다라든지 이러면 이런 주파수들이 이 파형이 요쪽 그 P파하고 T파가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요쪽도 변이는 주지만 유니크니스에서는 크게 변화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사에서는 2016년 6월 달부터 2018년 12월 달까지 2년 6개월에 걸쳐서 미국 쪽의 민간 연구기관하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왕립대학교하고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때 연구를 했던 거는 지문과 심전도와 심박수를 퓨전을 시켜서 다중 생체 신호 인증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저희가 시그널에 대한 개인 식별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심전도가 한 88.2%, 뇌파가 83%, 심박수가 80%, 근전도가 70%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퓨전으로 해서 심전도와 심박수와 지문을 퓨전을 시켰더니 한 95%까지 향상이 된 결과치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본 거는 이제 헬스 인포맥스입니다. 그래서 심박수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뇌파에선 이런 그 건강 정보를 분석할 수 있고, 심전도에선 이와 같은 심근경색이나 심낭염, 부정맥에 대한 건강 정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이오 시그널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는 이렇게 이제 패치 부착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세서리 형태라고 합니다. 액세서리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클로스 같은 의료 형태가 있는데 저희 기사에서는 이런 그 액세서리, 그러니까 워치 형태로 해갖고 여기에다가 심전도는 이제 전극을 만들어야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손을 갖다 대고 같이 이제 측정을 하면 심전도와 심박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가칭 before 119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기 전에 실어 가기 전에 위급 상황 바로 전 단계의 건강 상태를 예우 조치를 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 그거를 이제 K 사이버 시큐리티 방역 안전망 구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다양한 형태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의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의사나 간호사들이 입는 의류 아니면 환자가 누워있는 침낭, 병실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심전도나 심박수를 측정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즉시 이 사람의 신원 확인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앱으로 이 건강 정보를 분석하는 앱을 이제 발생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의료진의 PC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건강 헬스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유념하는 거는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기기에 대한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등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디지털 병원에서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악성 코드들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비식별 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는 게이트웨이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이런 개인 민감 정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주는 그러니까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또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분석되어 있는 건강 정보를 AI 기법을 통해서 4단계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를 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사이버 보안 방역 플랫폼의 기본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기술 정확도는 TTA 등과 같은 민간 시험기관을 통해서 시험 인증을 하고요. 이 보안 플랫폼에 대한 실증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서울대 강원대학 병원을 통해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다부처 공동계획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행 중에 연구를 기획보고서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와 같은 다부처 공동계획까지에는 과기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여러 부처들이 아마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달에 이 연구회를 4개 분과로 이렇게 발족을 했고요. 이와 같은 연구 보고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 보안내재화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객체 식별물 헬스 모니터링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 강아지들에 대한 동물 등록을 지금 이게 이제 보면은 개의 이 주사를 놔갖고 칩을 넣어서 얘를 식별하는 칩을 여기다 넣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래서 소유자도 반려동물 그 보호자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거를 바이오인식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해보자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런 이 내장형 이식 치입하고 또 외장형 무선 식별이 있는데 얘네 목걸이 이 두 가지는 다 폐지가 될 거고요. 칩만 지금 사용을 되는데 특히 반려동물 펫보험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품종별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객체 식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여겨본 거는 얘네들 개하고 고양이의 코에 있는 비문, 우린 사람을 따지면 지문 같은 거예요. 비문하고 얘네들의 홍채를 갖고 등록을 하고 요게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 인증을 하는 이런 기술 솔루션들이 일부 지금 한국에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상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펫 애니멀에 대한 눈과 코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거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유니크니스를 판단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실종견 찾기나 이 동물 펫폼에 대한 개체 식별, 그다음에 동물 여행, 동물 헬스케어 등에 이제 활용할 계획이 있고, 이를 위해서 올 3월 달에 물론 이때는 이제 스위스 지네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엑스타 펫 어스라는 프로젝트 네임으로 해서 어, 어, 이 미닝은 Entity Authentication Services Using Telebiometrics for Pet Animals 해갖고 이거를 세계 최초로 저희 나라가 제안을 했고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람에 비해서 개하고 고양이의 심장의 안쪽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내시경 하듯이 이렇게 호수를 넣어갖고 얘네들을 측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거를 좀 측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동물보호공학연구회를 발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획자 과제로 이 다부처 과제를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쯤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DB를 구축해서 이에 대한 개인 개체 식별 인증 알고리즘과 헬스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실제 성능 측정을 통해서 실증 사업을 해서 2025년도에는 동물보호공학연구회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연구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인증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이와 함께 이 시험 인증 제도를 마련을 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재미난 사실은 이 개하고 고양이한테 어떤 사운드를 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온순해지고 바킹이 조용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런 펫 어쿠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 경우에는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면 방광염이 이제 치료가 되는 결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강원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그 보안 내재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상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발표해 주신 김재선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참 관련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이 있습니다. 질문창을 활용해 주시고요. 소속하고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신 후에 질의하시면 한 2개 정도 저희가 선별해서 발표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30초 정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질의가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 질의하신 분이 없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김재성 센터장님께 큰 박수